만약에 이렇게 둘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너무 힘들다.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어느 날 세빈님이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는 거죠. 왜 나는 나 힘든 것만 생각했지?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 수 있는데 왜 나는 그거를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? 자기 반성도 하게 되면서 내가 몸만 성장했지 어른이 되진 않은 것 같다.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.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네. 전 성인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어른은 아니고. 저희 어머니는 본인 힘든 것보다 저 힘들까봐 걱정을 먼저 하는데 이게 어른이구나 이게 부모인가? 싶기도 하고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. 그리고 아까 남 탓하는 거 작게 보자면 가족 단위가 될 수 있겠죠. 뭐 부모님을 탓한다든지. 근데 빌 게이츠 아들이라고 모든 걸 다 살 수는 있을까? 만수르 자식이라고 자기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. 탓도 끝이 없어요. 탓하자면 끝이 없어요. 그리고 탓을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괴롭잖아요.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. 저는 요새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 했잖아요. 감사일기를 하루에 한 번씩 한 줄이라도 단 하나라도 짠해서라도 막 찾으려고 해요. 그러면 있더라고요.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좀 중요하다. 탓은 할 수 있죠. 탓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죠. 왜냐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찾는 방법이긴 하니까.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 이거예요. 모든 전적인 책임을 남들에게 맞춘다든지 나에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나 이거를 생각해보면,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탓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반대로 내가 부모님한테 뭘 해드렸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태어나줬잖아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난 태어났고 난 건강히 잘 살았고 내 앞가림 잘하고 있는 게 그게 효도 아니야?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. 근데 뭘 바라지?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적지 않다 생각해요. 그런 값을 매겨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거죠. 정말 받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정서적 지원, 경제적 지원. 근데 내가 태어나줬잖아 라는 논리가 먹힌다면 그렇게 따지면 낳아줬잖아요. 그걸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. 남 탓이 잠깐은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요. 그래서 나는 내 탓 아니니까, 나도 피해자니까 라고 해서 잠깐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멀리 보면 이게 남 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본인을 괴롭히는 거죠 사실.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걸 잘 해결을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내 문제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봐주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더 머물러 있고 발목이 잡혀있는 경향이 있죠. 자기 객관하니까 또 오르는 또 생각이, 그 주제가 있는데, 친구들 만나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본인의 그 고민과 아픔 이런 거를 터놓았어요. 근데 제가 거기에서 공감, 위안, 격려 뭔가 힘을 얻었다 했잖아요.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의 아픔이나 그 고민의 크기에 비해서 내 고민이나 내 아픔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서가 아니고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느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전부인 것 같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.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든지 그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굴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파국화인데 파국화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게 자기 객관화인데, 이제 자기 객관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집단 상담이에요. 집단 상담의 목표가 자기 객관화예요. 집단 상담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교육 집단, 무슨 자조 집단, 상담 집단, 치료 집단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 서로 자기의 아픔을 꺼내고 자기의 어려움을 꺼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구나, 내가 아닌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구나,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집단 상담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고 각자만의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. 그리고
저희 유튜브 이런 영상 주제가 무겁고 깊고 어둡고 네. 그렇잖아요.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찍는 이유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. 이런 걸 이제 보는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실 수도 있잖아요.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언이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그분들도 뭐 공감이 되셨다면 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, 그래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. 전문적으로서 이걸 다뤄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서 오는 치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집단 상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. 집단 상담은 구성 요소가 이렇게 돼요. 집단원, 집단 상담자가 보통 있는데 이제 유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. 자조 집단이 있어요. 자조 집단은 스스로 돕거든요. 그 집단에는 집단 상담자가 없어요.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, 어떻게 보면 저희 화면 속에는 저희 둘만 있지만 시청하는 분들은 여러 명이 볼 수 있으니까,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댓글만 달아도 자기 문제를 꺼내놓는 장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보면 좀 넓은 의미에서의 집단 상담이 아닐까,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. 댓글 남겨주세요.